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한번 볼 텐데 일단 주말입니다. 주말에 현대차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도 그렇고 이 밑에 기아를 같이 열어놨는데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강합니다. 자, 금요일 날 내용만 보면 5% 강세를 보였고 기아는 2% 강세밖에 못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가 더 강한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기아가 12월 달에 먼저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자, 그렇다는 건 기아가 훨씬 더 강한 거고 이쪽 구간에서의 대장주는 기아가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계속 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했을 때 수익률, 즉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요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26일 날 발표한다. 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맞췄다 말만 했 뭐 말한 걸 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인증을 딱 하겠습니다. 제 계좌 수익률 인증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는 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키움증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제가 조회를 계속 눌러보면 그쵸? 변경이 없죠. 이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실제 그 자동으로 수익률을 비교하는 차트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월 17일 오늘까지인데 2월 16일 어저께 시장까지 그쵸 금요일 시장까지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 대략 한 6주 정도인데 6주 동안 내 계좌 수익률 367% 이때 구간의 코스피 등락률 누적은 그쵸 하락했고 하락했어요. 그럼 시장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키움증권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마이랭킹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 계좌는 4개고요. 이 4개 중에서 5108의 2229를 제가 영상에서 수익률을 오픈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고요. 그리고 실제 이걸 딱 찍어서 보면 이 변경되는 내용처럼 그쵸?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절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 무엇보다 키움증권에서 상위 1%다.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상위 1% 트레이더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꼭 배워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 첫 번째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매수 2월 초에 계속해서 공략을 했고 하나 둘 셋 3일 동안 걸려서 나온 수익이 47.45%. 그쵸? 요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완료된 매매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뭐 HLB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매수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수익 그쵸? 그리고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21% 수익을 냈고요.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렌시스가 금요일 날 강했는데 이렌시스는 거의 뭐 그냥 그 폭등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또 사버렸죠. 그쵸? 30% 수익 중에 불타기를 딱 때려 넣는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해야 그쵸?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인증은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절차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계좌 인증 안 한다. 그쵸? 이런 부분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계좌 인증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매매하는 것과 입만 떠드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러면 내용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강세를 보였는지는 아시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 당연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 시세. 기아 요 시세. 그쵸? 이거 말고 삼성물산도 있어요. 삼성물산도 있는데 그쵸? 요 시세, 요런 시세가 나오는 것. 그쵸?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 거냐? 여기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밸류업 프로그램 그쵸 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 보면은 뭐 쭉 내용 이렇게 보면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 등을 발표할 생각 이건 사실 헛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뭐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에서 기업들을 거의 뭐랄까요? 그냥 뭐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재용이 부족한 게 있나요? 그쵸?
철퇴를 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건 자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요거는 필요합니다. 자,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 과제. 요거는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너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은 미국이죠. 거기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환경이 갖춰졌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냐면 요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제 뇌피셜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이익을 보는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그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환경도 너무 좋죠. 그렇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파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같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제가 여기 제 미증시에서 관심 종목 그리고 이거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애플이 2등, 엔비디아가 3등이에요. 이 세 가지 기업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세요. 첫 번째 1등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어때요? 주식 수가 계속 줄어요. 계속 줄을 계속.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뭔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애플 한번 볼까요? 계속 줄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때 애플은 당연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 신용도가 좋겠죠. 돈을 빌려왔을 때 대출에 대한 이자도 쌉니다. 뭐 지금 비싸지만. 그래서 저금리 시대 때 애플은 자사주를 사와서 팔았습니다. 자사주를 사와서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주식에 대한 즉 EPS, 주당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었던 겁니다. 이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오너에 대한 개념보다 대주주에 대한 개념. 그래야 CEO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도 커집니다. 그렇죠? 단순히 배당 많이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상법 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니 무슨 기업 오너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무슨 인센티브를 줄 건데요? 세금 안 받아? 이러면 모르겠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삼성에서 세금 안 내봐요. 그렇죠? 대기업 몇 개에서 세금 안 내봐요. 세금 싹 다 감면해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거는 아예 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상법 개정으로 인한 그쵸? 이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주 조금 그 디테일하게 손을 보면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게 PBR이라는 게 자산 가치만큼도 이 시가총액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배 이상은 받자. 그렇죠. 1배에서 1.2, 1.5 정도는 받자. 그래야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이걸 26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잖아요. 다음 주가 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세가 딱 나왔죠. 딱 나왔어요. 현대차도 딱 나왔어요. 그러면 26일 날 딱 다다음 주니까 재료가 나오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 정도에 피크를 칠 거예요. 피크를 치고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자.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면 잘 보세요. 기아 올라갑니다. 현대차 올라가요. 그러면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코리아 FT 이쪽을 매매를 해버렸다. 그렇죠? 급등을 해버렸죠. 저 지금 35% 수익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코리아 FT. 자,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2월 초에 매수. 그렇죠? 쫙 급등.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매도 예정이다. 그렇죠? 당장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내리면 파니까. 그렇죠? 내리면 팔고 고가에 매도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2월 16일 금요일이죠. 젠백스링크 이렌시스 2월 16일 시장가 매수 8시 52분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젠백스링크와 이렌시스를 시장가 매수해라. 그러면 시가에 체결시켜라.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딱 보세요.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게 급하니까 이거 사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젠백스 링크 딱 때려보면 어때요? 시가 공략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1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젠백스 링크는 급등해서 마감이 됐다. 그쵸? 어느 정도가 나왔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나왔다는 거고, 이렌시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렌시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매수 그쵸? 불타기의 정석. 그쵸? 고가 돌파 정확히 매수. 이러려면 심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거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거 분봉으로 딱 타점 제가 공개하잖아요. 놀랄 겁니다. 딱 시가의 매수 그냥 딱 넣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 딱 버텨요. 그냥 버티고 나서 쫙 하고 막판에 급등. 근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보세요. 제가 애초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눌림목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미 30% 수익인데 여기서 더 매수한다고 좀 까질 수 있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에서 리스크를 함축시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올려볼까요? 2월 15일 목요일 날 하나투자증권. 자, 하나투자증권. 자 보세요. 제가 2월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9% 수익 보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2월 초에 공략해서 47% 수익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서 제가 싹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5일 장중매매 에브리봇 웬만하면 제가 장중매매 하지 않는데도 너무 명확한 부분이 보여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명확한 부분이나 내가 진짜 주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다 공개를 합니다. 타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검색기를 뭘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보유 기간을 철저하게 2주 안쪽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주식시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렇죠. 진짜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무료로 공개한다. 그렇죠? 입장을 무료로 시켜드릴 거예요. 딱 2월 달까지만. 근데 돈은 안 받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검색기나 그런 부분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와서 배우세요.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요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답이 나왔죠. 다음 주에 팔아야 된다. 왜? 26일 날 정책 발표가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을 거쳐야 된다. 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뭐예요? 신고가를 거쳐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형주를 거래할 때는 사실상 대형주를 막 수익내는데 아까 전에 제가 보셨다시피 저가에 정확하게 잡지 않거나 아니면 기아가 가끔씩 미쳐가지고 이런 시세를 내기 전까지는 단기간에 막 정말 막 2주 3주 만에 20% 30% 40% 50%씩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런 내용 대형주를 베이스로 우리가 중소형주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타점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을 모두 체크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은 공유를 하고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신고가 기반에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단기 2주 안에 뭐 수익 전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그렇죠?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 시작점이 신고가다. 자, 근데 정책 2월 달에 발표한다. 그리고 4월 달에 총선 있다. 관련돼 있는 종목들 지금 뭐예요? 신고가 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현대차, 기아차다. 자, 탑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얼마에 어느 정도 보유 기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